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우리 사이에 꼭 생길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 일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지 카드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썸이었든 연인 사이였든 혹은 서로 감정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름이 붙지 못했던 관계였든 현재는 감정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편하게 오간다든지 서로의 일상을 묻는다든지 예전처럼 감정이 이어지는 대화가 있다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완전히 아무 생각도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조용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 마음속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어서 멀어진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해서 깔끔하게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자존심 싸움의 기운이 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직 상대를 의식하고 있고 아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움직이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먼저 말 꺼내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큰 기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마음 한쪽에서는 은연중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상대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점점 초조함과 괘씸함이 같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다,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그래, 끝까지 연락 안 한다 이거지? 이런 마음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아직 신경 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하고 얄밉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랄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여요.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건 싫은데 상대가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먼저 자기 마음을 드러내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먼저 이 침묵을 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상대 역시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을 완전히 잊고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완즈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완즈 8번 카드로 미루어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직 감정이 뜨겁고 아직 상황이 생생하고 아직 서로가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대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여러분도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와서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제 와서 말을 걸면 너무 뜬금없지 않나? 이제 와서 사과하면 진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침묵이 더 굳어져 버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서로를 신경 쓰고 있으면서도 소통하지 않는 상태, 마음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에이스 컵 카드는 감정의 시작, 마음, 애정, 사랑의 물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에이스 컵 카드가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 있습니다. 애정도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이미 끝낸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바로 미안해한다거나 곧바로 그걸 인정한다거나 곧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이 꽤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펜타클 3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나만 사과해야 되지? 너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너도 나를 이해해 준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연마다 각각의 사건은 다 다르겠지만 카드에서는 잘잘못의 문제보다 가치관의 차이, 받아들이는 기준의 차이가 더 크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같은 일을 두고도 여러분은 이건 상처다라고 느꼈을 수 있고 상대는 이게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인가? 라고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꼈을 수 있고 상대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이걸 사과받아야 하는 일로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걸 사과해야 할 만큼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차이가 지금 두 사람을 멈춰 세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버틴다기보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진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딱히 사과를 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먼저 풀어보려고 말을 꺼낸다든지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곧 내가 사과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지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빌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게 된다면 자기 입장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신은 그 일을 어떻게 봤는지, 왜 여러분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과를 해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사과보다는 설명이나 자기 입장 표명에 가까운 그런 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건 이건 여러분과도 조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은 본인이 먼저 다가가면 관계 안에서 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순간 여러분이 우위에 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 감정과 별개로 먼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덤덤한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자기가 밀리는 모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좋아하니까 더 지기 싫고 신경 쓰이니까 더 자존심을 세우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도 남아 있지만 그 마음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과 자존심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이 서로 엉켜서 멈춰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까지 버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사람도 신경이 쓰이지만 참고 있는 거겠지, 버티고 있는 거겠지 하는 감각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더 화가 나고 더 괘씸하고 더 기다리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꼭 생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 12번 레벌레이션 카드와 1번 남자의 생각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카드의 조합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데 레벌레이션 카드는 말 그대로 드러남, 밝혀짐,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감춰져 있던 생각이나 마음 혹은 몰래 보고 있던 것, 숨겨져 있던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카드예요. 그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강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1번 남자의 생각 카드는 말 그대로 남자의 생각, 남자의 고민, 남자 쪽의 의식, 머릿속에 품고 있는 마음, 관찰하고 생각하는 에너지로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곧 생길 이슈가 남자 쪽의 생각이나 행동이 드러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면 실제 성별이 남자일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더 남성적인 에너지, 더 자존심이 강하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쪽의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성별의 남자를 가리킬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실제로 둘 중에 남자인 사람이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었거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나 여러분의 근황을 보고 있었던 일이 드러나는 식의 일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대가 여러분의 SNS를 몰래 보고 있다가 흔적을 남긴다든지 스토리를 봤다는 기록이 남는다든지 예전 게시글에 실수로 반응을 누른다든지 프로필을 바꾼 것을 보고 있는 게 티가 난다든지 혹은 카카오톡이나 어디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든지 하는 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어요.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염탐이든 흔적이든 찔러보기든 직접적인 연락이든 아주 정돈된 사과문처럼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연락이라기보다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고 염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연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두 사람 사이에 꼭 생길 일이라고 하면 남자 쪽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거나 여러분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다시 접점이 생기는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이 아주 크고 화려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스토리를 하나 본다든지, 프로필을 확인한 티가 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든지, 짧은 연락을 보낸다든지.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교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펜타클 10번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카드가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에너지보다는 다시 이어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다만 이 재회는 뭔가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만들어지는 재회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시 끌리는 그런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든지 누가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서로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오해를 풀고 아주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조금 약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남아있고 서로를 신경 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다 보니까 다시 만나보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된 이유 혹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덮고 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시간이 지나도 자기 입장이나 주장을 쉽게 굽힐 것 같지 않고 또 두 사람 모두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고 그리움이 더 커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굳이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또 부딪힐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일단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재회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재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만나는 관계. 잘잘못을 끝까지 따지기보다 일단 서로가 그리우니까 다시 손을 잡는 관계. 지금 두 분의 모습이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여러분을 염탐하다가 흔적을 남기든지 연락을 해오든지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고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근황을 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감정의 온기가 남아 있거든요. 겉으로는 식은 척하고 끝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안쪽에는 아직 서로에게 반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시작되면 다시 가까워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이 원래 감정이 없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접점이 생기면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흐름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 재회가 누가 완전히 이기고 누가 완전히 지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한번 용서해준다라는 스탠스에 가까워 보여요. 여러분은
그래, 내가 한번 봐준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상대도 나도 완전히 납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웃기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둘 다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아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는 내가 먼저 움직였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시 만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 각자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자체는 가능해 보이지만 아주 안정적인 재회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회 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부딪히는 지점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1번 분들에게 곧 생길 일이다라고 하면 상대가 남자 쪽이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대화나 연락이 이어지는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재회 가능성이 꽤 높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강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난 이후에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뤄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우리 사이에 꼭 생길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 일이 두 사람의 관계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카드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현재 관계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이 상대방과 굉장히 애매한 관계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기에는 분명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누가 봐도 특별한 사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했던 관계라기보다는 초반에는 분명 연애적인 기류가 조금 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꽤 가깝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금방이라도 연인 관계로 발전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갔고, 대화 안에도 설렘이 있었고, 상대의 태도에서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나를 좋아하나? 싶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가 점점 희미해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썸 같았는데 어느 순간 친구처럼 변했다든지 동료처럼 편해졌다든지 그냥 지인처럼 자연스럽게만 지내게 됐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 서로를 조금 더 의식하는 태도, 연애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버린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반에는 이거 뭔가 되겠다 싶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뭐지? 싶은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에는 서로 간에 쌓인 분위기와 기억이 있고, 그렇다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기에는 명확한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줬던 관심이나 다정함, 가까운 태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도 상대가 이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표현해주면 관계가 확실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용기 내주면 둘 사이가 연애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적극성이 더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버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연락이 덜해졌다든지, 대화는 계속하지만 묘하게 선을 긋는다든지, 예전처럼 설레게 굴지는 않는다든지, 친절하긴 한데 특별한 의미를 주기에는 애매한 태도가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아쉬우면서도 그 아쉬움을 대놓고 티내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애매하니까요. 명확한 연인도 아니고, 서로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상태에서 뭔가 서운함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묻기에는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기에는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에는 마음이 계속 신경 쓰이는 상태인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 겉보기에는 편하게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도 하고 필요한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교류도 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고, 기대가 꺼진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처음에는 분명 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을 보면 지금 컵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을 어느 정도 포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포기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내려놓은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별로야, 이제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선을 그어놓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든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상대가 더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고, 상대는 어느 순간 더 나아가는 것을 멈췄고, 그렇다 보니까 둘 사이가 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자리에 놓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리를 하자면, 표면적으로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안쪽에는 어떤 미완성의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감정의 끝을 본 것도 아니고 확실히 시작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계기 하나만 생겨도 다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관계성을 보는 카드에서도 이 사람의 입장에 컵 8번 카드가 보였었는데, 속마음을 보는 카드에서도 지금 컵 8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카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꽤 의미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컵 8번 카드는 감정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를 내려놓거나 마음을 접으려고 돌아서는 에너지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조금 더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굴고 가까이 다가오고 연애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내렸던 것도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그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더 가기 어렵겠다.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 관계가 더 발전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한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만 더 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멈춘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보입니다. 킹 펜타클 카드와 완즈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킹 펜타클은 현실, 안정, 사회적인 위치, 일, 책임, 이미 자리 잡힌 생활 구조 같은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완즈 5번은 경쟁, 갈등, 주변의 복잡한 상황, 여러 사람의 시선이나 충돌을 의미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 두 카드가 함께 보인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마음만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같은 사내에 있다든지, 같은 조직이나 학교나 모임 안에 있다든지, 겹지인이 많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됐을 때 불편해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든지, 혹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생활 반경이 다르거나 사는 곳이 멀거나 일하는 시간대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활 환경의 차이가 클 수도 있겠어요. 한 사람은 이미 안정된 생활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서로의 상황이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르다든지 하는 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감당해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라고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이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좋은 점보다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설레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나 갈등, 주변 시선, 기존 관계의 변화, 생활적인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음을 밀고 가는 게 정말 맞을까 하고 스스로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계산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이 계산적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봤기 때문에 계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시작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따져본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따져보는 과정이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가면서 마음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 5번 카드와 킹 소드, 은둔자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컵 5번 같은 경우는 아쉬움과 후회, 상실감, 마음속에 남은 미련을 보여주는 카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킹소드 카드는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감정보다 머리로 자르는 카드예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는 혼자 생각하고 한 발 물러나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안으로 숨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관계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의 배려였을 수도 있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기존의 관계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여러분에게 충분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답을 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기준을 혼자 계산한 뒤에 혼자 선택하고 혼자 판단을 내린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유도 모른 채 분위기가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의 기존 관계성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뭐 친구라면 친구로, 동료라면 동료로, 지인이라면 지인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정적인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좀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은 있는데 감당하기는 겁난다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더 가까워졌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대를 내려놓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꼭 생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 9번 기프트 카드와 20번 프로스페러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카드는 굉장히 따뜻한 조합의 카드들이에요. 기프트는 말 그대로 선물, 호의, 주고받음, 뭐 기분 좋은 제안, 누군가의 배려를 의미하는 카드고요. 프로스페러티 카드는 풍요, 회복, 좋은 결과, 관계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호의나 배려를 건네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분위기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산다든지, 커피를 챙겨준다든지,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일을 도와준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 고백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활적인 호의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호의 안에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냥 예의상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행동으로 읽힙니다. 호의를 베푸는 게 이 상대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호의가 둘 사이의 긴장을 낮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여러분도 괜히 아쉬운 티를 못 내고 서로 편한 척하지만 안쪽으로는 어색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실질적인 호의를 건네면서 관계 안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갑자기 뜨겁게 타오른다기보다는 식어있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연애적인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작은 배려 하나로 아직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생길 이슈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챙겨주거나 도와주거나 보답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한 예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고 다시 관계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앞으로의 전체적인 관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계의 흐름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상대방은 조금 더 틀에 박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좁다기보다는 본인이 세워둔 기준과 현실적인 판단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스스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조금 더 생각이 열려 있고 자유로운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꼭 정해진 규칙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감정이나 분위기, 자연스러운 교류를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대가 선을 긋고 조심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은 조금 더 밝고 가볍게 하지만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연애적인 분위기가 조금 빠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비교적 편하게 대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인처럼, 친구처럼, 동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어색함을 만들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를 볼 때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 때문에 티를 확 내거나 불편하게 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근데 상대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의식적으로 선 밖에 두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선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거리면 괜찮다? 뭐 괜히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단속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기프트 카드와 프로스페러티 카드의 이슈도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배려를 하게 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혹은 너무 무겁지 않게 좋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챙겨준다든지, 뭐 상대가 힘들어 보이니까 가볍게 도와준다든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배려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모션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생각보다 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머리로 눌러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호의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면 이 사람은 그걸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거창한 감정 표현에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편안하고 밝은 에너지에는 끌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유의 생기, 사람을 가볍게 웃게 만드는 힘,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태도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부담스럽지 않게 챙기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에 이 사람 안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게 된다라고 해요.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는 마음을 접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 감정은 안쪽에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이 여러분의 호의나 밝은 태도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흐름의 마무리가 매지션, 마법사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마법사 카드는 시작, 가능성의 실현, 말을 행동으로 바꾸는 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카드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사이에 다시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발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가 워낙 현실적인 고민이 많고 기존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매지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관계처럼 보여도 앞으로는 다시 시작의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에게 곧 생길 일이라고 하면 작은 호의나 배려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이 사람이 내려놓았던 기대를 다시 품게 되는 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끌려오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가 이 사람의 용기를 끌어내고 애매했던 관계가 다시 연애적인 가능성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우리 사이에 꼭 생길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 일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지 카드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현재 관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현재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썸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관계라기보다는 둘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었고 연애적인 기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시작된 썸일 수도 있고 한번 멀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생긴 재회 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냥 지인, 그냥 친구,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둘 사이에 오고 간 분위기가 있고 서로를 의식하는 지점이 있고 관계가 연애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한 번쯤은 생겼던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었던 관계라면 이 리딩을 안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분명한 썸씽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이스 펜타클 카드는 현실에서 잡히는 시작, 실제적인 가능성, 손에 잡힐 만한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감정만 붕 떠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실제로 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 현실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씨앗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뭐 여러분만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분명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기회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실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가 어떤 문턱 앞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관계 발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바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시작될 것 같았는데 시작되지 않고 있다든지, 확실해질 것 같았는데 확실해지지 않고 있다든지, 뭐 가까워질 것 같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계속 멈춰 있는 느낌이라든지. 지금 템퍼런스 카드가 방해의 요소로 나와 있는데 이 템퍼런스 카드는 조율, 균형, 천천히 맞춰가는 에너지를 가진 카드이지만 방해의 자리에 있을 때는 지나친 지연, 애매한 유지, 결정을 미루는 태도로 읽히기도 하는 카드거든요.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앞으로 확 나아가는 것도 아닌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적당한 온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차갑게 식어버린 것도 아닌 거죠. 그냥 계속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되는 상태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미지근함도 괜찮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초반에는 기다릴 수 있었던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답답함으로 변해가게 되거든요. 지금 별 카드와 완즈 7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도 두 사람이 관계 발전 가능성 앞에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별 카드는 희망, 기대, 멀리 바라보는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완즈 7번 카드 같은 경우는 방어, 버티기, 조심스러운 태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을 향해서 편하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아가고 싶지만 조심스럽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방어하고, 마음은 있으면서도 쉽게 한 발 내딛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되게 답답한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카드의 조합입니다. 가능성이 안 보이면 마음을 접어버리면 되는데 가능성이 계속 보이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이 현실로 넘어오지는 않으니까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성의 마무리가 스트렝스, 힘 카드입니다. 이 스트렝스 카드는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주는 강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스트렝스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가벼운 관계라면 스트렝스처럼 힘이 쌓여 있는 카드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정리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연애적인 기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특별한 감정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관계 발전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불안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고 이 사람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마음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컵 기사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컵 기사 카드는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낭만적인 마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가볍게 호기심만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완즈 4번 카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완즈 4번은 안정된 관계, 만남의 자리, 축하, 약속, 관계의 기반, 때로는 미래적인 안정감까지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컵 기사 카드와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만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썸의 설렘만 소비하고 끝내려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확정적으로 여러분과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 하고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함께 했을 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우리 둘이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정은 순간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회썸인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단순히 외로워서 다시 연락한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해의 요소로 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 카드는 불확실성, 불안, 보이지 않는 것, 미래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상태, 확신이 없는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미래가 또렷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뒤에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막 여러분과의 미래를 그렸을 때 안 될 것 같아, 뭐 망할 것 같아, 여러분과는 절대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부정의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뭐 좋은 그림도 나쁜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애매해요. 차라리 확실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없고, 마음은 가는데 앞날은 흐릿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춰 서 있다라고 해요. 매달린 남자 카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고 싶지만 못 가고, 결정하고 싶지만 확신이 없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과 미래를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이 관계를 확실히 잡아야 하는 건지, 조금 더 봐야 하는 건지, 지금 결정을 내리면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킹 오브 완즈 카드와 황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주도권, 뭐 열정, 책임, 질서, 남성적 에너지, 보호, 이런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자신이 안고 가야 할 사람, 이끌어야 할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상대가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사람이 관계를 시작한다면 대충 시작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계를 진지하게 끌고 가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쉽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과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과 미래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관계는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 현실, 안정, 미래까지 같이 따라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과의 미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뭐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두 사람 사이에 곧 생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을지. 네, 호로스코프 벨린 7번 피델리티 카드와 2번 여자의 생각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 카드 같은 경우는 신뢰, 충실함, 진심, 관계 안에서의 믿음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생각 카드는 여성 쪽의 생각, 여자의 고민,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여자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의 조합으로 보면
조만간 두 사람 중 여자 쪽에서 관계에 대한 진중한 생각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너럴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실 테니 아마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뭐야? 하고 장난처럼 묻는 정도가 아니라 꽤 진지한 대화가 오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를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나는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너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과 답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도 같이 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을 공격하려는 대화라기보다는 나도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만 있을 수 없고 또 내 마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너의 답을 듣고 싶다라는 의미로 건네는 대화라고 보여서 두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대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피델리티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무작정 확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심이라면 그 진심에 맞는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원래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의 진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동시에 이 관계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애매하게만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생길 이슈는 여자 쪽에서 관계에 대한 진중한 마음과 생각을 전하게 되는 일로 보입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긴장감을 만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미래가 확 결정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립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멈춘 채로 끝나는 관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과 현실을 맞춰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상대방은 여전히 느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뀐 사람처럼 막 엄청 적극적으로 변하고 모든 불안을 다 내려놓고 바로 확신에 찬 태도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은 조금 약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미래를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앞으로도 빠르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속마음에서 보였던 것처럼 달카드와 매달린 남자처럼 미래가 흐릿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었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대화 이후에는 조금씩 생각이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관계를 아예 피하거나 미루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거나 관계를 시작하거나 다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 느리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상대방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자신이 안고 가야 할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래를 향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느려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진지해지기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조심스러운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도 그래도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썸 관계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회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시 만나는 재회가 아니라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진지한 재회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재회가 바로 결혼으로 현실화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가벼운 재회는 아니겠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급한 마음만 갖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중한 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두 분 사이에 있을 이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 한 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건 두 분 사이에 있을 이슈라고 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3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우리 사이에 꼭 생길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 일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현재 관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현재 이 상대방과 헤어진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성을 보는 카드의 시작이 소드 10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소드 10번 카드는 관계의 끝, 상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결말, 어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멀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꽤 큰 상처를 남기고 좀 확실하게 끝맺음을 한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 그냥 서로 바빠서 뜸해지다가 희미해진 사이,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여요.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끝을 인식했고 그 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깊은 자국이 남은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드 10번 카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관계가 끝날 때 한쪽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뭐 어떤 충격이나 상처가 있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쪽에서 더 깊이 상처를 받았거나 이 관계의 마지막을 훨씬 더 뼈아프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별을 선택했든 이별을 당했든 혹은 서로 합의 하에 끝났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관계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무거운 그런 감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서로의 생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일상 곳곳에 상대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 연애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감정선이 꽤 깊었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짧게 만났어도 강하게 빠졌거나 관계의 밀도가 높았거나 서로에게 남긴 인상이 컸던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기만 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느 정도 예감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것 같았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관계 안에서 지치고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왔을 때 아주 예상 밖의 사고처럼 느껴진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한쪽에서 이별을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더 붙잡아도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끝내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허전함이 몰려오고 정말 이렇게 끝인가 하는 의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미친 듯이 재회를 바란다. 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다시 안 만나면 큰일 난다. 이런 절박한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붙잡고 매달리는 느낌도 아니고 반대로 완전히 닫아버린 느낌도 아니랄까?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 끝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끝이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도 느껴지는 게 보이고 허탈함이 느껴지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시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끝났다는 사실이 섭섭하고 허전한 거죠. 그리고 이별의 이유는 뭐 어느 한쪽에게만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 상대방 쪽에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관계가 끝나게 된 데에는 뭐 상대의 잘못, 실수, 소홀함 혹은 책임감 부족 같은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되게 착잡한 관계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일단 카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아직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물론 머리로는 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어떤 생활 감각이 그 사실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헤어졌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정말 헤어진 게 맞나?' 하는 이상한 감각이 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이 장기 연애를 하신 건지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건지 아니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현실과 과거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아직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문득 핸드폰을 볼 때 여러분에게 연락이 와 있을 것 같고 뭔가 일이 생기면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익숙한 장소나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별을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막 엄청나게 무너져서 울고불고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멍한 상태에 가까워요. 정신이 아직 그 이별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폭발하는 상태라기보다는 그 충격이 좀 늦게 오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별 직후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바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당장은 '그래 끝났네.' 하고 멍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날에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놓고 기다린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스스로 의식적으로는 '연락 올 리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혹시 여러분에게서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는 정말 '여러분과 헤어졌다.'라는 허전함이 밀려와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컵 7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 안에는 혼란이 큽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인 건가?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걸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인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닫았는지, 혹시 아직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을 했다가 정말 끝이라는 대답을 받으면 확인 사살을 받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쉽사리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라고 해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사살을 받을까 봐 겁나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되게 양가적인 심리죠. 연락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미 마음을 닫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실제 행동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론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궁금한 상태입니다. 내가 다시 잡아야겠다. 내가 완전히 놓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 흔들리는지 혹시 자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감정은 약간 정상적인 궤도를 돌다가 그 궤도를
탈한 것 같은 기분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뭐 항상 곁에 있었든지, 뭐 연락하면 언제든 닿을 수 있었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갑자기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라고 해요. 원래 있던 생활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느낌인 거죠. 늘 있던 사람이 없고 늘 이어지던 대화가 끊기고 늘 당연하게 여기던 관계가 사라지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인지 부조화처럼 보여요. 머리로는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감정은 끝났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분명 이별했는데 몸은 아직 연애하던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여러분이 곁에 있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을 잡아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먼저 연락해야 할지, 자존심을 지켜야 할지, 뭐 끝을 받아들여야 할지, 뭐가 맞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보이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직 이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의 빈자리를 멍하게 체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매우 궁금해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꼭 생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 4번 블라썸 카드와 24번 비즈니스 카드가 나와 있네요. 이 블라썸 카드 같은 경우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것, 관계 안에 부드러운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카드는 현실적인 일, 실무적인 대화, 조율, 계약, 돈, 일, 뭐 정리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의 조합이 조금 흥미롭게 보이네요. 일단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일이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겉으로는 현실적인 핑계나 불리를 앞세우는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겉은 그런데 안쪽에는 감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 여러분에게 바로 보고 싶다, 뭐 다시 만나고 싶다, 아직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꺼내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인지는 애매한데 굳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혹은 둘 사이에 주고받을 물건이 있다든지 예전에 맡겨둔 것이 있다든지 뭐 정리해야 할 짐이나 선물, 물건 같은 것을 핑계로 접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돈이나 정산 같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일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인가를 보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상으로 보면 그 이유 자체보다 그 이유를 핑계로 여러분과 접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숨기고 현실적인 명분을 앞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아마 바로 눈치를 챌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과 다시 말 섞고 싶어서 만든 핑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두 분 사이의 관계와 감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딱 일만 하려고, 할 말만 하려고 연락한 건지, 아니면 말을 걸고 싶어서 이 명분을 꺼낸 건지는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곧 있을 이슈는 이 상대방이 감정을 숨기고 현실적인 이유, 실리적인 이유를 핑계로 여러분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한다. 연락을 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 관계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관계 흐름을 보는 카드에서도 이 이별의 이유가 상대에게 더 크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백한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의 소홀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상대가 여러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거나, 뭐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슈처럼 이 상대방이 현실적인 핑계를 앞세워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물어볼 것이 있다든지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뭐 물건이나 돈이나 일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연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주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답은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챙겨주거나 반가워하거나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담담하고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의 태도가 상대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직 예전처럼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최소한 자신의 연락에 조금은 흔들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차분하고 생각보다 닫혀있고 생각보다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안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다급함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이별을 실감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였는데 이제부터는 상대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을 정말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적인 핑계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면 그 뒤에는 점점 감정적인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분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재회를 위해서 굽히고 들어오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 점점 더 솔직해지고 점점 더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상처 때문에 많이 닫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예 다 닳아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요. 상처는 있지만 정이 남아있고 그간 쌓아온 시간이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다 믿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면서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완전히 모든 의심이 사라져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재회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완전히 끝난 관계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의 연락과 감정적인 호소를 계기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이 사람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재회이기 때문에 이 재회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의 재회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관계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넘어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태도가 재회 후에도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재회 초반에는 이 사람이 꽤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과 재회가 된다라고 보이고 또 이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라고도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는 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처를 덜 받는 만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